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피드백 토포로지 중에 시리즈 션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션트 피드백 케이스는 저희가 앰프의 타입에서는 이제 볼티지 앰프의 이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거고요. 이 회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A 서킷 부분과 베타 서킷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A 서킷 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볼티지 앰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웃풋 쪽에서 이제 등가 저항이 세벤이 등가로 표현되고 있는 이 볼티지 앰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인풋 쪽에서 RI라는 인풋 임피던스를 갖고 있고 얘가 VI라는 인풋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A, B의 만큼 돼서 아웃풋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쪽에서도 특정한 RO라는 이런 아웃풋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타 서킷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베타 서킷은 이제 이 볼티지를 샘플링 해야 되기 때문에 션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션트 피드백 부분이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VO가 베타배만큼 돼서 인풋 쪽으로 전달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인풋 볼티지, 아웃풋 볼티지, 그 다음에 이 베타 VO라는 볼티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피드백 네트워크 전체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지금 이 피드백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앰프를 가지고 얘기할 때 여기에 인가되는 인풋 시그널 소스의 볼티지를 V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구할 거는 뭐냐면 시그널 볼티지 VS라는 것을 인가했을 때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는 것을 구하는 거고 이게 피드백까지 포함되어 있는 앰프의 게인이라고 해서 AF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F를 보시면 VS분의 VO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어색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보통 저희가 VS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RS라는 어떤 시그널 소스의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보통 해주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아웃풋을 뭔가 전달한다고 했을 때에도 로드의 저항해서 뭐 RL 이런 것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복잡성을 증가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가장 간단한 케이스로서 이제 RS가 없고 RL이 무한대인, RS가 0이고 RL이 무한대인 그런 케이스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요 케이스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네트워크도 볼테이지를 받아들여서 볼테이지를 그냥 스케일링해서 전달하는 상당히 아이디어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없고요. 여기에도 저항이 없는 이런 케이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들은 없습니다. 모든 시그널 소스는 저항이 있고 로드의 임피던스도 파이나이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네트워크도 이렇게 볼티지가 만들어서 단순하게 볼티지만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파이나이트 임피던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샘플링하는 유닛도 뭔가 인피니트한 임피던스를 갖고 아이디얼하게 샘플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무시한다는 것도 결국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일단 이 논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일단은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시그널의 피드백까지도 포함한 그때의 앰프를 가지고 이 앰프의 게인을 구하겠다. 그래서 피드백을 포함된 게인이라고 해서 AF라고 지금 씁니다. 그리고 VS분의 VO를 구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일단 수식을 딱 보시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 라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오실 건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 그대로 쓰여 있지?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A 서킷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아웃풋 쪽에 로드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여기도 저항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웃풋 쪽에서는 임피던스가 그냥 다 무한대예요. 이게 무한대면 뭐가 되냐면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쵸? 보통 RO가 있고 그 뒤쪽에 뭔가 유한한 임피던스가 오게 되면 볼티지 디바이딩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뒤쪽에 어차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가 없는 경우랑 그냥 똑같아요. 그 얘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어널리시스를 한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풋 쪽 한번 보세요. 인풋 쪽은 반대쪽으로 이제 뭔가 영향이 나타나요. 뭐냐면 여기에 시그널 소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피드백 네트워크의 시그널 소스,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시그널을 인가하는 시그널 소스,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하거든요. 그럼 RI 값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요 VI라는 볼티지가 VS와 요 베타 VO, 그러니까 VS에서 얘를 뺀 것으로 VI가 그냥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RI가 있냐 없냐, RI가 무한대이냐, 뭐 작은 값을 갖느냐 아무런 상관없이 인풋 볼티지가 얘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 서킷을 뭔가 지금 넌 아이디어란 것들을 집어넣은 것처럼 신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다 아이디어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A 서킷이 옛날에 우리가 아이디어란 것을 얘기했을 때, 다시 말해 얘 없고 얘 없는 그런 아이디어라는 경우를 얘기했을 때랑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구할 때 얘를 그냥 A를 갖는 유닛이다 라고 여러분이 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AF, 피드백 게인이라는 것이 원래 A를 그냥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눈 것으로 그냥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A 베타분의 A로 개인 AF가 표현되는 거 보고 계시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앰플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피드백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앰플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개인 구하고 개인 이미 구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구합니다. 근데 인풋 임피던스는 이제 피드백까지 포함된 인풋 임피던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하면 요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F를 하나 추가해서 RIF라고 부르고요. 아웃풋 임피던스도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ROF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는 이 RIF와 ROF를 구하는 것이고요. 먼저 RIF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풋 임피던스 RIF, 피드백까지 포함된 앰프의 인풋 임피던스 RIF는 인간 VS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의 비율에 의해서 설명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이 RI에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VI를 RI로 나눈 것이 결국 인풋 커런트는 II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RI에 VS over VI라가 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추적할 건 뭐냐면은 이 볼티지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여기 VI가 인가됐을 때 그 VI가 A배만큼 되고요. 그쵸? 그리고 그 A배만큼 된 볼티지가 여기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볼티지가 그냥 A배만큼 된 VI의 베타 값이 베타가 곱해져서 돌아온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면 얘가 VI와 이제 VF 얘네들 관계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VS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시면 VI와 요 베타 VO의 합이 결국에는 요 VS예요. 그래서 이 VS 대신에 이 VI와 베타 AVI를 더한 것으로 표현해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RI가 1 플러스 A배만큼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피드백이 들어갔을 때의 인풋 임피던스가 A 서킷의 인풋 임피던스 곱하기 1 플러스 A 베타만큼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RI가 좀 작더라도 이쪽을 바라본 임피던스는 1 플러스 A 베타만큼 된다라는 것을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는 뭔가 되게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어차피 시그널 소스에 임피던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커지든 말든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이것을 굳이 보여드리는 것은 나중에 시그널 여기 RS가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포함하는 것을 어널리시스 하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그냥 일종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유념해서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거는 인풋 쪽에 인풋 저항이 어쨌든 간에 이 RI가 크게 커진 것을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인풋 쪽에 뭔가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리즈로 연결됐다 그러면 뭔가 저항이 커지는 걸 여러분이 연상하실 수 있고 그 연상대로 지금 저항값이 커진 것을 일단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아웃풋 임피던스를 본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봅시다. 뭐냐면 이제 이 인풋 쪽에서 했던 것들 다 이제 지우고요. 이 아웃풋 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시그널 소스를 뭔가 인가하고요. 걔를 저희가 VX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 I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X와 IX의 비율이 결국에 아웃풋 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인 ROF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때 우리가 인풋 쪽에서 처리해 줄 건 뭐냐면 다른 인디펜던트 시그널 소스는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얘를 이제 숄트 시키게 될 거고요. 하지만 얘는 남아 있죠. 얘는 인디펜던트 소스가 아니라 V5에서 만들어지는 디펜던트 소스이니까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가이로를 이런 식으로 꾸민 다음에 VX와 IX의 비율을 구하면 그게 아웃풋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관찰하실 건 이거예요. 아웃풋 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어차피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다 해요. 이걸로 다 하고 그냥 1로 들어가는 커런트는 없습니다 라고 그냥 표현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부분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들은 0입니다 라고 그냥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쪽은 이게 다고요. 인풋 쪽은 이제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 VF라는 게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베타 VO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 VO가 뭔지 한번 보세요. VO가 이 볼티지거든요. 그냥 VX입니다. 그렇죠? VO가 그냥 VX랑 같아요. 여기는 이제 베타 VX를 얘기하는 거고 그 VX가 여기 걸려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풋 쪽은 이 부분을 그려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베타 VX입니다 라는 것만 추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인풋 서킷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랑 같다는 거 보고 계시고요. 아웃풋 서킷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얘와 같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한다? VX와 IX의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IX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IX는 보시면 여기가 VX고 여기가 AVI라는 볼티지잖아요. 그 차가 R5에 인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R5에 흘러가는 커런트가 결국에는 IX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커런트는 없으니까. 그래서 VX에서 AVI를 뺀 이 볼티지가 RO에 인가되는 전압이고 그것을 RO로 나눴을 때 IX가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이제 AVI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왼쪽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베타 VX, VI 얘네의 합이 뭐예요? VF와 VI 합이 0이죠. 근데 VF가 베타 VX이고 베타 VX와 VI 합이 0이라는 얘기는 이 VI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의 베타 VX라는 게 되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요 AVI가 이제 A times 마이너스 베타의 VX가 되는 거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RO에 인가되는 전압이라는 게 어떻게 된다? VX에서 A 베타 VX를 뺀 거 요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VX를 앞으로 뽑게 되면은 VX times 1 플러스 A 베타가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 저희가 보게 되는 거는 IX와 VX의 비율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뭐죠? VX와 IX의 비율 이게 ROF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요 ROF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ROF라는 값이 이제 어떻게 된다? RO를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눈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임의의 임피던스라고 얘기해서 R 대신에 G를 써서 GOF, 뭐 GO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frequency dependent한 어떤 것을 고려해 주는 것들을 염두하고서 이 s에 대한 함수로 이 go of s, 뭐 a of s, beta of s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1 플러스 베타배만큼, 그리고 1 플러스 베타배만큼 작아진 걸 보고 계십니다. 뭐하고 비교했을 때 원래 A 서킷에 R5라는 저항이 있었는데 그 저항보다 1 플러스 A 베타만큼 작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웃풋 쪽은 이 피드백을 감지하는 부분이 패러럴하게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션트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뭔가 션트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임피던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연상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연상하시는 바대로 임피던스가 떨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뭔가 아이디어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시그널 소스도 저항이 없고 로드 저항도 없고 피드백 네트워크도 어떠한 저항도 없는 이런 케이스. A 서킷에서만 뭔가 RI, RO라는 것을 집어넣고 현실적인 것을 뭔가 이야기하는 듯한 신용을 내고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아이디어하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해줄 거는 실제적인 케이스. 여기 보시면 이제 RS는 더 이상 0이 아니고 RL은 더 이상 0이 아닌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드백 네트워크 자체도 또 이제 넌 아이디어라는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더 이상 무한대가 아니고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도 저희 더 이상 무한대가 아닐 때 그때 피드백 어널리시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 가장 간단한 어떤 이 정리된 얘기만 하면요. 모든 불완전한 것들은 여기다 집어 던지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앞에서 한번 보세요. 저희가 뭘 했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RI, RO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쵸? 얘를 제외한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아이디어라고 나에게 어떤 넌 아이디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나에 대한 분석도 역시 아이디어라게 될 수 있다. 요거거든요. 요 점을 잊어먹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방법이 전체를 설명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다른 애들을 아이디어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떠안는다면은 전체를 아이디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분석하는 그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